오늘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정리하면서 이번 단원 마치고 다음 단원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임시정부가 생각보다 시험 많이 나오고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임시정부의 배경 되게 문제 많이 나와요. 3.1운동 이후 3.1운동이 임시정부 설립이 되는데 큰 배경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각 이제 지역에서 우리나라 내에서 못한 이유, 일제의 감시로 인해 독립운동 불가. 일제가 여러가지 시설을 설치하고 우리나라를 계속 감시하니까 독립운동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보면은 연해주, 상하이 이런 데서 있죠. 근데 뭐 서울이 있긴 했네요. 한성정부 이게 왜 있냐? 정통성을 계승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제대로 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상하이죠. 상하이 이해됐습니다. 조직 당연히 행정, 지금과 비슷하게 행정, 입법, 사법,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로 구성되어 있고요. 대통령은 이승만, 국무총리 이동휘로 지도부 구성을 하면서 스타트를 딱 했어요. 다음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 연통제어야 교통국입니다. 이렇게 국내에서 안에서 이런 행정 조직들과의 연락과 통신기관 등을 운영을 했고요. 독립 공채 발행 등을 통한 자금을 모금했습니다. 국제회의에서 대표를 파견해서 독립보소. 그 다음 좀 중요한 거 구미위원부 있어요. 이것도 이름 기억해 두시고요. 독립신문 발간했습니다. 자, 근데 이 국민대표회의가 있거든요. 이 국민대표회의 이거 선생님이 이따 파일 한 개를 가져올게요. 그걸로부터 이 임시정부에 대한 그런 상황을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국민대표회의를 거치면서 이 연통제와 여기 이 교통국 조직이 발각당한 거예요. 이렇게 통신과 계속적으로 이렇게 연락을 하던 비밀 조직이 발각이 되고요. 이런 무장 투쟁로, 의결원, 실력 양성용 이런 게 배경이 되면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요. 창조파와 개조파의 대립. 신체와 같이요. 창조파는 새로운 임시정부를 설립. 창조파는 새로운 임시정부를 설립. 개조파는 체제나 조직을 개편하여 계속 유지.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대립을 하다가 결국 회의가 결렬되고 독립운동가가 다수 이탈하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이 침체됐습니다. 하지만 박은식이 제2대 대통령으로 선출되면서 이승만이 탄핵되고 선출되면서 국무령제로 개편이 됩니다. 이승만 탄핵도요. 외교활동에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해 이승만을 비판하며 임시정부 개편을 요구했다. 나와있네요. 이거 일단 자료를 들고 오지는 않고 가서 보여줄게요. 임시정부 내용. 여기 이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쫙 내려가는 부분 있죠. 이 부분 쫙 내려가는 이 부분 국민 대표회의를 기점으로 창조파와 개조파로 나뉘었다라고 신채호랑 안창호가 아마 대립했다라고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얘를 바탕으로 다시 또 올라가요. 박은식이 대통령 됐다 했잖아요. 그 이후에 다시 올라갑니다. 이거 우리 이따 배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자료 한번 볼게요. 자료 분석 볼게요. 자, 고종이 반포한 것으로 대한제국의 황제를 다스리는 전제 군주제국감을 명시하고요.
이게 보면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50총선거로 선출된 국회의원이 지정한 헌법 민주공화국임을 설명한 거죠. 자, 이 법령 3.1운동을 배경으로 이 법령을 공포하였다 하는 거니까 뭐겠어요? 광복 이후 재헌헌법의 영향 여기 보시면 재헌헌법이 영향이 된 대한민국 임시헌법이 되겠네요. 대한민국 임시헌법 대한국 국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헷갈릴 만한 게 6.25 전쟁 중 아니죠. 대한인민으로 조직하고 주권이 대한인민한테 있다는 건 대한민국 임시헌법이니까 민주공화국 체제를 설명한 건가? 이게 분명히 하고 있으면 민주공화국 체제라는 걸 밝힌 거죠. 대한국 국제 2번에 하는 게 조금 더 알맞는 답, 5번에 하는 게 조금 더 알맞는 답인 것 같네요. 이만큼 볼게요. 대표 기출은 끝났고 8번으로 하겠습니다. 11번으로 갈게요. 국민 대다수는 중국에 수립된 게 뭐가 있을까요? 일제 탄압과 거리상의 제약, 대한민국 임시정부죠. 뭐예요? 기관지인 독립신문. 기관지 독립신문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 안중근 의거 중요하고요. 6.19 민주화선언 이만큼 좀 중요했어요. 가회의가 개최된 시기. 자, 정통성하면서 새로운 정부를 조직합시다 뭐 이런 거 하죠. 창조파랑 계도파가 나뉘어져 있네요. 그럼 이거는 1923년이라 있잖아요. 아까 만주 사변 말씀견 4번이 되겠네요. 일단 자, 이제 다양한 민족운동의 전개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당하고만 살 수 없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민족운동을 했습니다. 하나하나 볼게요. 1920년대 항일 무장 독립투쟁입니다. 바로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이 있습니다. 자, 이 배경부터 볼게요. 독립군 부대가 조직을 했죠. 이게 이제 가면서 서로 운정서 설명했고, 북로 운정서, 대한 독립군, 여러 독립군들이 생긴 거예요. 이만큼. 이건 좀 독립군 이름 그냥 상식으로 좀 알아둡시다. 이만큼은. 다음 국내 진공작전 독립군 부대가 압록강과 두만강을 넘어서 국내에 들어오게 식민통치기관을 습격한 게 배경이 돼서요. 봉오동 전투가 1920년에 일어났어요. 어디서? 북간도 지역에서 국내 진공작전을 전개하면서 일본군이 두만강을 넘어 진격했는데요. 이때 홍범도가 이끄는 대한독립군을 비롯한 이때는 대한독립군을 비롯한 독립군이 연합해서 봉오동 일대에서 일본군을 기습하여 격파했습니다. 청산리 대첩도 똑같아요. 이땐 북로군 정서 김좌진 장군이죠. 백두산북은 청산리에서네요. 이제 이거는 봉오동 전투에서 패배한 일제 이렇게 이후에 있었던 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대한독립군 북로군 정서 백두산 부근에서 일본군을 격퇴했습니다. 자, 간도참변이 중요해요. 간도참변. 자, 간도가 일단 어디냐 하면 설명한 데 있잖아요. 이쪽 간도예요. 원래 독도가 우리 땅이잖아요. 간도도 우리 땅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청과 대립을 한 거예요. 하면서 독립군의 근거지를 없애겠다라고 하면서 이 간도의 인대를 무차별 학살을 하면서 간도 쪽에 있는 우리 모든 독립군을 몰아내고 독립군 부대가 북만주 그러니까 더 이쪽으로 이제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간도 참변의 계기와 이 결과물이 중요해요. 우리나라 독립군이 이동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다음 자유시 참변. 이건 뭐 일단 알아두세요. 이것도. 이건 북만주로 일단 우리 독립군들이 이동을 했잖아요. 러시아 혁명군의 지원을 기대하고 자유시로 이동. 독립군 내부의 주도권 전쟁 분쟁과 러시아 혁명군 즉 이쪽 러시아 이쪽 지방에서 우리나라를 도와주겠지 하면서 된 거예요. 하다가 무장 해제 과정에서 많은 독립군들이 희생됐고요. 일부 독립군은 만주로 귀환. 주도권 분쟁과 러시아 혁명군. 자, 이제 이 독립군 부대가 지금 좀 상황을 보시면 많이 흐트러졌어요. 맞죠? 흐트러진 걸 한 방에 쫙 바로 모은 거예요. 이건 독립군 부대 재정비. 보면은 만주로 귀환한 이 독립군 부대가 전열을 재정비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좀 복잡했잖아요. 재정비하기 위해서 설치한 게 3부거든요. 3부. 참의부, 정의부, 심의부. 이게 이름이 되게 중요한데요. 여기 참의부, 정의부, 심의부. 이거 이름 꼭 알아두세요. 위치. 이따 민정조직과 군정조직을 갖춘 자치정부. 일제는 어떤 대응을 했냐? 독립군 탄압을 위해 만주 군벌과 미스의 협정 체결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독립부대는 결국 뭐 활동을 많이 못하고 다시 위축이 된 거예요. 이렇게 3부를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이런 더 심한 간섭으로 인해서 된 거죠. 자, 이 3부가 통합이 되는데요. 국내외에서 이 민족주의, 우리나라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의 통합을 이루려는 움직임이 확산하니까 우리도 이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를 중심으로 독립운동 단체의 통합운동을 전개하였으나 완전한 통합에는 실패했다. 결과물을 보면은 북만주에서는 혁신의회 성립, 남만주에서는 군민부 설립하면서 해체 후 한국 독립당과 한국 독립군이 조직이 됐고요. 조선혁명당과 조선혁명군이 조직이 됐습니다. 이건 좀 이름 알아두세요. 이게 많이 헷갈리거든요. 좀 알아두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다음 시간에 아마 의열단 내용 해서 이게 실력 양성 운동까지 갈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일단 문제로 한번 갈게요. 16개구나. 밑줄 친 전투가 일어난 배경. 홍범도 나오죠. 홍범도. 바로 국내 진공작전에 나선 게 배경이 되겠습니다. 좀 할만한 게 서울 진공작전, 일제 남한 대토벌 이 정도 볼 수 있겠어요. 자, 이 사람 딱 사진 보면 나와야죠. 북로군정서 대한 광복회 나왔잖아요. 신민보까지 나왔고. 그럼 이 사람은 김좌신장군입니다. 청산리 대첩에 참여했다. 헷갈릴 만한 게 직강소에서 활동한 거랑 헬기 특사 파견 이름 알아두시고요. 이모곤란에 가담했다. 뭐 그 별무반 편성까지 보면은 좀 중요한 문제가 될 수도 있었겠네요. 다음 3번은 여기 러시아 혁명군 나오죠. 독립을 위해 합쳤던 하면서 이제 이 사건을 대한 학생들의 발표는 바로 러시아 혁명군이 되기 위해 기다린 거니까 오기 위해 기다린 거니까 자유시 참변이라고 보면 되네요. 명성황후 시에는 아니고 조선 중화고의 확산에 기여했고요. 그 이후에 보시면 여기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이 여기 이 정도까지 문제 보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의열단 내용 들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봅시다.